건축기계설비공사의 시공상세도의 국내 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이 영상을 올립니다. 시공상세도 즉 삽드로잉은 건설의 전 과정 중 설계도면 이후 준공도 작성 전의 중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의 공사 시공을 위한 도면이라 할 수 있다. 즉 시공도는 현장의 공사를 위한 도면이라 할 수 있고, 작업자들이 이 도면을 쉽게 이해하고 오차 없이 시공하면 시공도면으로서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잘 그려진 시공도란 가장 현실과 가깝게 그려진 도면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과 똑같이 그린다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되고 이에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용역비에 맞추어 내지는 일반적인 시공도의 표시의 한계로서 시공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건축설비 설계 사무실의 낙구성 내지는 건축설비 설계 비용의 저가로 인한 설비 도면이 충실하지 못한 관계로 사실 현장에서 시공도 없이 설계 도면대로 시공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시공도의 중요성은 그리 크게 느끼지 못하였으나 건물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건물들이 등장함에 따라 시공사나 이를 감리하는 감독처에서 보다 나은 제품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시공상세도를 요구하는 추세이다. 물론 아직까지 몇몇 전문 시공업체를 제외하고는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마지못해 발주처 내지는 감독관이 요구에 의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있는 현실이다. 근래 들어 공사비 자체에 시공비가 잡혀 있어 일군 업체에서도 시공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공사비가 하도 업체의 공사비로 실행 편성되어 계약이 되었을 때 대다수의 설비업체들은 이 시공비를 초기 공사 시작과 더불어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시작되어 한창 진행 중에 시공상세도 작성 전문가 이하 3맨이라 통상 현장에 불리우는 이들을 투입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때늦은 3맨 투입은 시공도 비용의 증가 및 도면의 충분한 사전 검토 시간의 결여로 인한 시공도의 부실을 초래하게 된다. 시공도 작성은 소위 삽기사에 의해 현장 시공 전 발주처의 시공전 승인 도면으로 제출되기 위해 작성되어지고, 또는 감리의 검측 요청서에 첨부되어 검측되어질 부분의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도면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삽기사가 상주하면서 발주자 및 감리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도면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리 긴박하지 않은 현장일 경우는 비상주로 공사 일정에 맞추어 도면을 납부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문제점을 상의하여 도면 반영시켜 납품하는 방식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장 상주하면서 도면 작업하는 방법이 단시간 내 발주처에서 원하는 도면을 신속하게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인건비 측면에서 전문 건설업체의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즉 설비를 웬만큼 알고 도면을 신속히 그릴 줄 안다면 최소 월 인건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이고, 거기에 부대 비용으로서 숙식 제공이 주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의 건축설비 시공도 작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숫자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가 난해하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의 네이버의 샵드로잉 카페에는 회원이 25년 4월 기준 약 21,700명 정도이니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이 시공상세도에 관심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숫자 전부가 삽에 전념하여 생계를 꾸려가지 않고 학생이라든지 기타 설비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가입한 숫자를 20% 정도 추측하면 약 4,000명 정도의 삽맨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본인이 생각컨대 대략 1,000명 이내에 삽종사자가 있지 않을까 추측할 뿐이다. 다수 삽맨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며 점조직으로 서로 연락하여 일을 주고받는다. 소위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고, 또한 일의 특성상 2명 내지 3명 정도의 조직으로 프로젝트별 계약에 의해 업무를 소화를 해내고 있다. 이들의 양성 과정은 국내의 건축설비 시공도를 위한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양성되어지는데, 특히 건축설비 설계사무소에서 단연간 근무 후 진출하는 방법이 있고, 시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혹은 전문 설비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진출하는 방법, 아니면 시공도 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기초부터 배워 진출하는 방법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건축설비 시공도는 기본적으로 CAD를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조건하에 건축설비에 대한 최소한의 시공 경험과 이론을 알고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다. 즉 현장에 대한 감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프리랜서로 일하는 3매는 비정규직으로서 현장에서 월 단위 내지는 프로젝트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세한 단종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불이익도 때론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30대 후반에서 50대, 나아가 60대까지 분포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은 특히 소속감의 결여로 인한 철새적 속성이 강하여 좀 더 나은 여건의 현장이 있으면 미련 없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설비 시공도의 전문 교육기관의 부실 및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개척해야 할 문제가 많다.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보면 첫째, 3맨의 설비에 관한 전문 지식 보유 여부이다. 단순히 CAD를 다룰 줄 안다는 기능적인 자질만 가지고 건축설비 시공도 전문가는 될 수 없다. 최소한 설비에 대한 기본 이론 지식 이외에 현장에서의 시공 경험과 설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상한 두뇌 속에 시공할 부분의 시공 도면을 빠른 시간 내에 도면화시켜 시공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3맨이 가져야 할 기본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전문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결국 도면 작업을 통한 평가 방법만이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기능과 건축설비 기술의 동시지식 보유로 인한 삽전문가로의 접근이 사실 까다로우며 이는 전문 3맨의 부족으로 인한 임금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전문적인 기술력과 기능을 겸비하면 당연히 그 능력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받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드로잉한다는 이유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3맨은 스스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둘째, 3맨의 비정규직 특성으로 인한 제도적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단기간 계약으로 인한 비정규직이다 보니 그 경력을 건설기술인 협회에 신고하여 경력 인정받는다는 게 사실상 어렵고 본인 스스로도 경력 관리에 무관심하다 보니 전문인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이 분야에 대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물론 몇몇 회사에 소속된 3맨은 예외사항이 되겠지만 이외의 사람은 대다수가 경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삽드로잉 종사자들도 스스로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하고 제도적으로 관련되신 분들의 관심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셋째, 삽의 전문 교육기관 부재 및 전문서적 부재로 인한 삽전문가의 부재를 들 수 있겠다. 주제한 바와 같이 3맨이 되는 방법을 상기해서 나열했는데 보다 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삽피 전문가가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 또한 이 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건축설비에 종사하는 이들의 공통된 숙제라 생각되어진다. 넷째, 건축설비 삽에 대한 전문건설업의 인식 부족이다. 현 대부분의 발주처와의 계약 내역서상 시공비가 잡혀있거나 아니면 계약서상에 시공도를 그리도록 명시되어져 있다. 하지만 전문 건설업체가 이를 인식하고 공사 수주 후 설비도면에 의한 시공도 작성이 계약과 동시에 시공도 작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결국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발주처 내지는 감리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3맨을 투입하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3맨 구하기도 어렵고 또 도면 작업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현장에서 시공도를 요청하다 보니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이에 따른 시공도 수정 작업이 반복되어지고 이러한 과정 속에 3맨과 발주자와의 갈등은 커져만 간다. 앞으로의 설비업계의 대응 방안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설비 시공 전문 업체의 삽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시공도 작성을 발주처 내지는 감리가 시켜서 시공 전 마지못해 제출하는 도면이라는 인식은 버리고 시공도 작성을 통한 품질 향상 및 사전 도면 검토에 의한 문제점, 발췌기를 통한 시공상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원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전문 설비 시공업체는 공사 수주 후 현장 착공까지의 기간 또는 착공 후 본 설비 공사까지의 기간 중에 삽을 통하여 설비 외 건축, 구조 토목 등의 도면 및 시방서 계약 조건 등 제반 사항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문제점 발췌 및 개선안 도출, 나아가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도출한다는 전제하에 시공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시공도 작성을 위한 계약이 이루어지면 시공도 비용 역시 20에서 30%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3맨의 역할 역시 단순한 시공을 위한 도면 작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설비 시스템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발췌, 감리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더 좋은 시공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 기술인으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산맨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안정적으로 시공도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권장할 만한데, 이는 선결과제로 산맨의 임금을 과연 전문 설비업체가 맞추어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 하겠다. 나아가 현장의 산맨의 위치도 전문 기계설비업체의 소장 지휘하에 업무를 진행하는 현 방식은 일부 질 낮은 설비 소장의 기술적 의견 대립으로 산맨의 자존심을 해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샵 드로잉 전망에 관해서는 현재 대다수의 건설 현장들이 시공도를 요구하고 감리 업무 지침상에서도 반드시 시공도를 제출한 후 시공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앞으로의 일거리는 꾸준히 발생하리라 예상된다. 즉 건물의 시공에 있어서 건물의 대형화 및 복잡화에 따른 상호기기 간의 인터페이스, 체크 및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물려 시공도에 의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도 건축 설비의 한 분야로서 자기 몫을 다하는 날이 오리라 예상된다. 단지 현재는 전문 설비업체의 인식 부족에 따른 산맨의 비정규직 채용 등의 문제점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좀 더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박 실장 010-4829-6763